본 콘텐츠는 부천문화재단 시민미디어 활동 지원 사업을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하루를 환하게 업 시켜드릴 써니타임즈업의 써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리가 무심코 지나쳤던 타인의 이야기, 그 사이를 잊고 싶은, 잘 안 이어졌어요. 잊고 싶은 써니타임즈업의 타인입니다.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타인 씨, 오늘도 정말 푹 찌는 날씨죠. 더워요. 네, 여름이 한창이라 그런지 스튜디오 밖은 열기가 대단하더라고요. 이런 날은 정말 이렇게 시원한 스튜디오에서 방송하는 게 최고의 피서인 것 같아요. 맞아요. 써니 씨, 요즘은 특히 비가 많이 와서 습도가 높아서 그런지 맞아요. 몸이 축축 처지는 기분이에요. 이런 때일수록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이 간절해지더라고요. 그렇죠. 머릿속까지 시원해지는 느낌이랄까요? 네, 아이스 아메리카노 바로 그거죠. 사실 제가 오늘 타인 씨 이제 만나기 전에 저희 동네 최애 카페에서 그 시원한 커피를 한 잔 사왔었거든요. 그래요? 네. 네, 그 카페 생각만 해도 벌써 마음이 따뜻해지는 기분이에요. 최애 카페요? 근데 아이스 커피를 사오셨다면서요. 그럼 마음이 시원해져야지 어떻게 따뜻해지나요? 네, 궁금한데요. 아이러니하죠. 네. 맞아요. 네, 아이스 커피인데도 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저희는 바로 그 카페 이야기로 문을 열어볼까 합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주제는 바로 조금 느린 커피, 그 너머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오늘도 힘차게 외쳐볼까요? 그럴까요? 써니 타임즈 업! 레츠고 안 하세요? 렛츠 고! 네. 제가 아까 말한 그 최애 카페 말이에요. 네. 바로 부천시 장애인 종합복지관에서 운영하는 느림과 여유 카페예요. 느림과 여유 카페. 들어보셨죠? 저도 정말 좋아하는 곳이에요. 그 발달 장애를 가지신 바리스타 분들이 맛있는 커피를 내려주시는 곳이죠. 조금은 서툴 수 있지만 정성을 다해 내려주는 커피 맛도 일품이고 또 그 공간 특유의 따뜻하고 여유로운 분위기가 참 좋더라고요. 맞아요. 사실 저도 처음에는 그 카페 이렇게 방문했을 때 살짝 걱정이 되기도 했었거든요. 네. 내가 이렇게 소통이 이렇게 좀 잘 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고, 뭐 느리거나 이런 것들이야 뭐 좀 기다리면 되고 한데 혹시라도 이제 서툴어가지고 다른 뭐 일이 생길 수도 있고 하니까. 네. 근데 또 막상 방문해 보니까 오히려 그곳만의 그런 따뜻하고 여유로운 그런 분위기가 나름 매력으로 좀 저는 느껴졌거든요. 네, 저도 같은 경험을 했어요. 커피 한 잔이 나오기까지 다른 카페보다 시간이 조금 더 걸리기는 하지만 오히려 그 기다림 속에서 작은 그 여유를 느끼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그때마다 발달장애인 바리스타 분이 얼마나 이제 최선을 다해서 커피를 만드는지도 눈에 보이고 그래서 그 커피 한 잔이 더욱 특별하게 저는 느껴지더라고요. 네, 발달 장애를 가진 분들이 그 전문적인 바리스타 교육을 받고 또 직업인으로서 일하는 소중한 일터를 만들어주는 그 의미 있는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자주 찾아가고 있어요. 검색해 보니까 2012년부터 그렇게 오래됐어요? 네, 이 사업을 시작해서 벌써 10년이 훌쩍 넘었더라고요. 도서관이나 또 최근에 고등학교 안에도 이 느림과 여유 카페에 지점을 내면서 저도 그 기사 봤거든요. 네, 더 많은 분들에게 기회를 주고 있었어요. 네, 이게 근데 비단 이제 부천시만의 이야기는 아니고 이제 다른 지역에서도 이런 사회적 기업 카페들이 점점 늘고 있다고 해요. 네. 단순히 이제 이윤을 내는 것을 넘어서 장애인분들에게 일할 기회도 주고 그리고 사회에도 좋은 가치를 이제 만들어내는 그런 곳인 거죠. 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자연스럽게 만나고 서로를 이해하게 되는 그 일상의 접점이 늘어난다는 면에서 정말 긍정적인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이런 카페에 갈 때마다 제가 내는 커피값이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라 이분들의 월급이 되고 또 다른 지점을 내서 또 발달장애인 분들의 일자리를 만드는 데 쓰인다고 생각하니까 돈을 쓰면서도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맞아요. 우리 동네의 자부심이라고 할 만한 그런 공간이죠. 네, 정말 그렇습니다. 저는 단순히 발달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착한 카페라는 걸 넘어서서 이 일자리가 그곳에서 바리스타로 일하는 당사자분들과 또 우리 사회에
사회 전체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생각해 보니까 더 이제 그런 점이 대단하게 느껴졌어요. 네, 사회 전체에 대한 뭐 어떤 의미가 또 있나요? 어떤 의미? 네, 우선 이제 한 개인에게는 네. 나도 할 수 있다라는 그 그럴 수 있죠. 성취감을 선물해 주는 거잖아요. 매일 아침에 출근할 곳이 있고 또 내 힘으로 월급을 받고 내가 만든 커피를 손님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는 것, 그 하루하루가 쌓여서 얼마나 큰 또 자부심이 되겠어요. 네. 맞아요. 생각해 보니까 그러네요. 누군가에게 이제 서비스를 받는 존재에서 네. 이제는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존재로 역할이 바뀌는 거잖아요. 네. 그 과정에서 얻는 책임감과 자신감은 약간 돈으로도 이게 살 수 없는 소중한 가치인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제가 한 발달 장애인 바리스타 분을 이제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요. 네, 자주 가서 친하시잖아요. 네. 오늘 누구 안 보이네요. 막 이렇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부점장으로 승진을 하셨대요, 그분이. 그래가지고 네, 그분이 이제 승진하고 나서 책임감이 생겼다고. 네, 처음에는 이제 손님 응대가 조금 어려웠는데 경험이 쌓이면서 이제는 익숙해지다 보니까 너무 이제 보람도 느끼고 훨씬 더 열심히 일하게 됐어요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듣는 저도 너무 뿌듯하더라고요. 네, 매출 많이 올려주고 계시잖아요. 근데 크게 뭐 싼 아주 것만- 큰 것 중에 조금이겠죠. 싼 네. 것만 드시네요. 그러게요. 네. 근데 그분이 말씀하신 그 책임감, 또 익숙함, 이 두 단어가 그분이 한 사람의 바리스타로서 보낸 시간과 노력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일이라는 게 그 단순히 돈을 버는 행위를 넘어서 한 사람을 이렇게 성장시키는 거잖아요. 맞아요. 네. 월급을 받아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월급을 받아서 생활하는 데 쓰기도 하고 이제 저축으로 이제 미래를 계획하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그것처럼 이제 금전적인 부분 이외에도 이분들이 카페라는 공간을 통해서 손님이나 동료들 이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서 세상과 소통하게 할 수 있고 이게 우리가 이제 직업을 통해 얻고 싶은 가장 보편적이고 소중한 가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 어려운 말 되게 말씀 많이 잘하시네요. 네, 연습 예. 많이 하고 네, 준비 네. 많이 하고 네. 그리고 그게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분들을 장애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맛있는 커피를 내려주는 그 바리스타 전문가, 스페셜리스트로서 이분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제가 한 기사에서 읽은 말인데 더 많은 장애인이 우리 사회 여러 분야에서 일할수록 비장애인도 이들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게 된다. 우리가 카페에서 장애인 바리스타를 만나는 경험이 쌓이고 쌓이면 일하는 장애인의 그 모습이 더 이상 특별한 일이 아니라 평범한 일상으로 느껴지게 될 거다라는 말이 있었거든요. 이런 일상적인 만남이 계속될수록 장애에 대한 막연한 편견이나 거리감이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될 것 같습니다. 와, 타인 씨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 커피 한 잔에 정말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네, 바리스타 개인의 성장 그리고 우리 사회의 편견을 허무는 연결고리 역할까지요. 정말 우리 동네의 보물 같은 그런 곳이네요. 맞습니다. 저는 발달장애인 바리스타 카페 사업이 가지는 긍정적인 점을 칭찬하고 이제 이런 곳이 더 많아져야 한다고 이야기해야지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마무리 지어야지 하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서 조사하고 관련 책을 읽고 하면서 제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놓치고 있던 부분이 있어요? 네. 이렇게 지자체에서 후원하는 그 발달 장애인 바리스타 카페를 응원하는 마음에 더 자세히 알아보다가 서인환이라는 그 칼럼니스트가 쓴 두 편의 기사를 이제 보게 되었어요. 하나는 발달 장애인 바리스타는 유망 직종이 아니다라는 기사였고 다른 하나는 그보다 더 이전에 쓰인 기사인데 장애인 바리스타 선택인가? 주어진 것인가? 라는 기사였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좀 머리를 한 대 맞은 것처럼 좀 잠시 멍해졌었습니다. 네. 저도 타인 씨 덕분에 알게 됐는데 네. 그 기사들은 진짜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이면의 문제점들을 아주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더라고요.
네, 가장 먼저 저를 충격에 빠뜨린 건 일자리 쪼개기 문제였어요. 네, 맞아요. 기사를 보면 일부 사업장에서 정부 지원금 확보 등을 위해 한 명이 할 수 있는 일을 여러 개로 쪼개서 하루 두세 시간짜리 초단기 근무를 시키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 서류상으로는 여러 명을 고용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한 사람 몫의 일을 여러 명이 나눠 갖는 셈이에요. 그러면 말 그대로 이제 시급이나 이런 것으로 계산을 해주더라도 네. 금액이 막 너무 적어지죠. 월급이 너무 적어져서 네. 실제 생활을 꾸려나가기에는 턱없이 부족할 수 있어요. 그 기사에서도 이제 이거를 근로는 용돈벌이가 아니라 생계수단이라고 표현했는데 정말 가슴 아픈 말이었어요. 네. 가슴에 와닿기도 하지만 너무 아픈 말이더라고요. 이제 경제적 자립을 돕는 좋은 일자리가 아니라 생계를 위협하는 그런 그냥 무늬만 일자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맞아요. 그리고 심지어 이제 기사에는 우리 아이는 더 일할 수 있다라고 이제 부모님이 그 얘기를 해도 일부 사업장 측에서는 다른 장애인에게도 기회를 줘야 하니까 형평성이 문제가 있다 안 된다라고 하거나 아니면 발달 장애인들은 좀 쉽게 피로감을 느끼니까 오히려 짧게 일하게 하는 것이 배려다 이렇게 답했다는 그런 내용도 있었어요. 네. 이런 게 배려인가요? 네. 네, 배려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이제 한계 설정인 거죠. 진짜 유리천장 같은 네. 그런 게 존재하는 것 같아요. 개인의 능력이나 그리고 의지와는 상관없이 장애라는 틀에 가둬버리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느꼈던 이런 뿌듯함이 어쩌면 이분들이 겪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가리는 예쁜 이제 포장지에 불과한 게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좀 약간 복잡하고 저도 그 기사를 봤을 때 되게 당혹스러웠습니다. 네, 근데 이 부분은 저희가 자주 가는 그 카페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 기사에서 언급한 거는 전체적인 그 그쵸. 카페를 조사하고 부천시만의 뭐 말을 하는 게 아니니까요. 네네. 네. 전체 이제 네네. 전국에 요렇게도 운영하는 곳이 있더라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지 앞서 얘기한 카페와는 상관이 없는 기사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더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했던 기사는 장애인 바리스타 선택인가 주어진 것인가라는 그 기사였었어요. 이 기사는 바리스타라는 직업이 발달장애인 직업에서 유행처럼 번지는 현상 그 자체에 대해서 좀 의문을 제기하고 있었어요. 직업이 약간 유행처럼 이제 번지는 현상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과거에 한때 지체장애인에게는 그 도장을 파는 직업을 갖게 한다든지 네네네. 시계수리점 또 청각장애인에게는 뭐 국화빵 장사를 이제 권유하던 때가 또 있었대요. 또 시각장애인에게는 이제 안마사 들어본 것 해라. 같아요. 네, 이렇게 각 시대마다 장애인을 위한 집중 직업군이라는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저도 이제 들어본 것 같더라고요. 맞아, 그랬었지 싶었어요. 처음에는 이게 언론의 조명을 받고 정부 지원도 쏠리지만 시대가 변하면서 결국 대부분 도태되고 잊혀졌다는 거죠. 네, 듣고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초등학교 때 이제 담임 선생님이 도장 웬만하면 만들라고 막 그렇게 네네. 하셨던 거 기억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바리스타 붐이 이렇게 일고 있는데 과거의 그런 유행처럼 반짝 이제 타오르다가 이제 상처만 남기고 사라질 수 있다는 그런 경고가 담긴 네. 기사였던 것 같아요. 제가 아는 분도 예전에 지하철에서 이제 가판대를 운영을 하셨었는데 어느 순간 이제 대기업 편의점이 들어오면서 순식간에 자리를 잃으셨다고 해요. 네, 바로 그거예요. 네. 그래서 정말 바리스타가 발달장애인에게 최적의 직업인가? 아니면 다른 선택지가 별로 없기 때문에 이거라도 내 직업으로 하라고 이렇게 주어진 것인가? 비장애인은 자신의 적성과 흥미에 따라 직업을 선택하는데 왜 유독 장애인에게는 그 적합 직종이라는 이름으로 그 한 가지 길만 몇 가지의 그 선택지만 유행처럼 제시되느냐는 거죠. 네. 생각해 보니까 언론에 나오는 장애인 바리스타 이야기도 대부분 이게 비슷했던 것 같아요. 네. 마치 이제 맛집 프로그램 공식처럼 이제 어려움을 극복한 사장님의 눈물과 정성. 근데 장애를 극복하고 바리스타가 되어 가족에게 월급을 선물하고 싶다. 이런 천편일률적인 미담 구조가 계속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따뜻한 이야기 뒤에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숨어 있을 거라고는 정말 상상하지도 못했던 것 같아요. 네.
이 문제들을 알고 나니까 단순히 이 카페 좋아요라고만 말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지속 가능한 좋은 일자리를 위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조금 무거울 수 있는데, 네, 그럴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진짜 좋은 장애인 일자리의 조건이 무엇일까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첫 번째는 역시 생계 유지가 가능한 현실적인 급여겠죠. 용돈벌이를 넘어서 한 명의 사회인으로 자립할 수 있는 소득 보장은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당연하죠. 네, 이를 위해서는 일자리 쪼개기 같은 편법이 아니라 개인의 역량에 따라 풀타임 근무도 선택할 수 있는 유연한 고용 형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렇겠네요. 장애인의 진정한 자립을 위한다면 경제적 자립이 우선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두 번째 조건은 뭐가 있을까요? 두 번째 조건은 지속 가능성과 성장 가능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리스타 붐이 꺼졌을 때 이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의 일자리가 끝이 아니라 여기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더 나아갈 수 있는 매니저가 되거나 다른 직무로 이 경험을 바탕으로 전환할 수 있는 가능성도 함께 고민을 해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중요한 점인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그 부점장이 되셨다는 그분처럼 네. 직무 내의 성장이나 아니면 서비스직 직무의 확장 가능성을 우리가 조금 확보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네. 바로 개인의 선택과 적성을 존중하는 자세입니다. 장애인이 가질 수 있는 직업은 뭐가 적합하다 이런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해요. 제도적으로 지원해서 직업 선택의 자유를 넓혀줄 필요가 있는 거죠. 저희도 첫 번째로 선택한 직업을 가지고 평생 살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이 직업이 나에게 맞다고 생각해서 일해봤는데 막상 일해보니까 나랑 안 맞아 하면서 다른 직업을 다시 선택하기도 하고 나랑 맞는 일은 뭘까 하면서 뒤늦게 뭔가 새로운 일자리를 찾으려고 노력해 보기도 했잖아요. 그런데 장애인에게만 특히 더 그 직업 선택의 자유가 너무 제한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좀 더 제도적으로 그리고 사회 구성원들의 이해와 포용력으로 장애인 분들에게도 직업 선택의 폭이 넓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네, 다 공감되는 말씀이네요. 네, 우리도 다 전공한 대로만 살진 않잖아요. 하나 더 덧붙이자면 복지관이나 공단 같은 기관들이 단순히 고용된 사람 숫자를 세는 그런 실적에 집중할 게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된 직업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덧붙이는 말까지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그럼 이 복잡하고 거대한 문제 앞에서 소비자이자 이웃인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이 문제들을 알게 됐다고 해서 우리가 자주 가던 그 느림과 여유 카페에 발길을 딱 끊고 그렇게 하는 거는 절대 정답이 아니잖아요. 당연하죠. 물론입니다. 우리의 지지와 응원은 그분들에게 여전히 가장 큰 힘이 될 거죠. 다만 이제는 우리의 역할을 조금 더 확장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바로 따뜻한 소비자를 넘어서 현명한 소비자, 현명한 시민이 되는 거겠죠. 현명한 시민이요. 네. 네, 여기에서도 시민이 나오네요. 영케로에서도 네, 시민 이야기가 나왔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걸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네, 저는 또 크게 세 가지 역할을, 세 가지. 저는 삶을 좋아합니다. 세 가지 역할을 생각해 봤어요. 첫 번째는 가장 쉽고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건데요. 바로 진심을 담아 구체적으로 칭찬하고 존중하기입니다. 네. 뭐 그냥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하는 게 아닌 거네요. 네, 그냥 그 정도 말 대신 바리스타님 덕분에 오늘 하루가 정말 기분 좋게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커피 정말 맛있네요. 이런 거 같이 한 명의 그분을 전문가로서 존중하고 있다는 걸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이런 구체적인 피드백이 그분들에게 되게 도움이 되고 자신감을 심어준다고 해요. 그래서 자신의 일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게 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존중하는 마음을 표시한다는 거 정말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네, 저도 오늘부터 당장 실천해야겠습니다. 네. 그럼 두 번째 역할은 뭘까요? 두 번째는 긍정적인 영향력을 표현하는 시민 되기입니다. 우리가 카페를 이용하고 좋았다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자체 홈페이지나 또 운영기관 SNS에 응원의 글을 남기는 거죠. 오, 너무 좋은 네, 생각인 것 같아요. 네네. 작은 실천이지만
다양한. 네. 느린과 요요 카페 바리스타님들 덕분에 항상 맛있는 커피를 마시고 있습니다. 이런 좋은 사업을 운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이런 이제 SNS 글도 남기고 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 같은 이제 소시민들이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막 크게 막 제도를 막 갑자기 바꾸고 뭐 이런 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의 이런 목소리가 모이면 지자체 입장에서는 이 사업을 더 확장하거나 근무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뭐 시나 후원기관의 예산을 요구할 때 보세요, 이렇게 시민들이 이렇게나 이렇게 뭐 응원하고 있다, 지지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네,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자신감이 또 없어졌어요. 근데 응원하는 거는 정말 되게 필요한 것 같아요. 네네. 우리가 작은 실천이지만 그런 작은 응원 하나하나가 이분들의 근무 환경을 바꾸는 나비 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현명한 방법인 것 같아요. 네, 그래요? 그러면 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어떤 게 있을까요? 근데 오늘 칭찬을 되게 많이 해주시는군요. 오늘 세 가지씩 말씀하시는데 진짜 깜짝 놀랐어요. 정말요? 이 정도면은 복지부에서 일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어머, 이렇게 무거운 주제를 가지고 와서 제가 이거 어떻게 잘 말할 수 있을까, 공감을 받을까 되게 고민했었는데 이렇게 써니님의 공감과 지지를 받으니 되게 좋네요. 그러면 자신감을 가지고 세 번째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은 다양성을 응원하는 시야 갖기입니다. 우리 동네에 그런 분들이 바리스타뿐만 아니라 뭐 제빵사, 디자이너, 또 다른 분야에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여러 회사와 또 가게들이 생길 수 있게 응원하는 거죠. 그리고 그곳을 더 적극적으로 찾아주고 지지해 주는 거죠. 우리 사회는 바리스타 말고도 더 많은 선택지를 원하고 그것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다. 이런 메시지를 우리 시민들 스스로가 좀 보여줄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정리해보면 바리스타 개인에게는 구체적인 칭찬으로 존중한다. 그리고 운영기관에는 응원의 목소리를 내서 힘을 실어준다. 네. 그리고 사회 전체적으로는 더 다양한 일자리를 지지한다. 네. 네, 이 세 가지가 바로 우리가 할 수 있는 현명한 시민의 역할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정리를 잘 해주셨네요. 이런 우리의 작은 노력들이 모일 때 우리가 자주 가는 그 카페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자주 가는 그 카페가 단지 커피 한 잔의 여유가 아니라 모든 사회 구성원들의 삶의 여유로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저희가 애정하는 공간 느림과 여유 카페 이야기로 시작해서 조금은 무겁고 복잡한 고민까지 함께 나눠봤습니다. 솔직히 아직도 정답은 잘 모르겠습니다. 네, 맞아요. 하지만 오늘 저희의 대화를 통해 이것 하나는 분명해진 것 같아요. 장애를 가진 우리 이웃을 위해 필요한 것은 막연한 동정이나 일방적인 배려가 아니라 그들의 삶을 제대로 바라보려는 노력과 또 무엇이 진정한 자립일까라는 질문을 멈추지 않는 것이라는 걸요. 따뜻한 커피 한 잔에 담긴 여러 겹의 이야기들처럼 우리 사회도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 서로의 사이를 잇는 고민들을 함께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고민의 길에 저희 써니타임즈업도 항상 함께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인사를 드려볼까요? 네. 오늘따라 되게 여유롭게 끝난 것 같지 않아요? 네. 제가 이렇게 무거운 마음으로 왔는데 좀 가벼운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우리 같이 인사해볼게요. 써니 타임즈 업! 업. 다음 주에 만나요. 네.